아이고, 되게 불편한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오늘은 이제 그 8주차 중화반응. 8주차. 그래서 이제 중화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중화반응 하기 앞서 꼭 나오는 게 산과 염기지. 그지? 그래서, 왜냐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의 화학반응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근데 중학교 때 좀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자, 산과 염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걸 산이라고 하자, 이런 걸 염기라고 하자 이제 정의를 내렸다만, 원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뭐 아레니우스의 정의이기도 하다만, 그래서 어떤 애들을 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자, 내가 물에 어떤 애를 녹였어. 수용액을 만들었더니 그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은 거야.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배우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뭐야? 수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묽은 염산, 이거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화학식 어떻게 되지? HCl. 그렇지. HCl. 자, 묽은 질산 HNO3, 그 다음에 묽은 황산 H2SO4, 뭐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CH3COH, 뭐 그 다음에 탄산, 뭐 이런 것도 있어. 탄산, 그지? 우리 탄산음료라 그러잖아. 탄산, 뭐 H2CO3, 뭐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뭐 인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 다 공통되게 뭘 가지고 있더라? 다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거야. 참고로 미리 얘기하자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화학식이가 1이란 말이야. 그지? 요 물질 하나당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일가산이라 부르고요. 지금 요 묽은 황산은 어때? 여기 수소 몇 개 보이니? 이런 애들 이가산이라 불러. 탄산도 그러면 어때? 이가산인 거야. 근데 대부분 시험에는 이제 일가산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가산이니 이가산이니 가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자, 얘네를 이제 물에 녹인 거지. 그 물에 녹였더니 수소이온을 내놨다. 양이온이 됐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온화라고 하지. 이온화. 이온화.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화되는 걸 식으로 나타낸 걸 이온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한번 써볼게. 이것도 한번 본 걸 거야. HCl이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묽은 질산이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이다 그러면 H2SO4가 E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로, 이렇게. 참고 요거 쓰는 건 알지? 여기 아래 첨자는 분리될 땐 앞으로 큰 숫자로 오는 거, 그치? 그리고 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와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뭐 탄산까지 쓰자면 H2CO3는 EH 플러스 CO3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지금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요거 이제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하자면 요거 하나당 수소이온 이렇게 하나가 이온화가 되는 애들은 일가산이라 부르는 거고, 이렇게 하나당 두 개의 수소이온이 생기는 애들은 이가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이온화되는 걸 식으로 써봤더니 뭐 염산이건 질산이건 황산이건 아세트산이건 탄산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소 이온이 생기더라 이거지. 공통적으로. 그지? 이 공통된 이온. 그지? 이것 때문에 얘네들에게서는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자,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그래서 뭐야? 산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산성.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 막 그러잖아. 액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산성이야. 산성. 그러면 얘네들에게서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자, 맛을 보게 되면 선생님 어떻게 염산을 아침에 약산 같은 게 좀 이따 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아세트산이나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 희석시키면 예를 들어 우리 탄산음료 먹잖아. 아세트산 먹어. 그게 식초거든. 그래서 식초 생각하면 쉽지. 맛을 보면 어때? 신맛이 나더라는 거지. 신맛. 그지? 신맛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적은 산 외에도 우리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신맛 나면 거기도 다 산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지금 적지 않았지만. 그래서 신맛이 나고요. 자, 두 번째는 물에 녹였더니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됐으면 수용액에 양이온, 음이온 존재하면 얘네 움직여. 전기가 통한다고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면서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더라.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더라.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는 애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비슷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지. 전해질 들어봤지? 전해질. 전해질이라고. 전해질.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얘네들 수용액은 다 산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금속을 넣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수소기체. 자, 이거 앞에서 산화환원 할 때 얘기한 거야. 근데 그냥 아무 금속이나 되는 게 아니고 수소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얘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알겠어? 그냥 모든 금속이 아니라 누구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산화환원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 이건 앞에 산화환원에서 얘기했던 얘기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아연, 마그네슘 이런 거 나오지. 구리 집어넣으면 반응 안 합니다. 수소기체 발생 안 하고요. 뭐 금 같은 거 집어넣어도 발생 안 해. 그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기체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탄산칼슘이라고 하지.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애들하고 산하고 또 만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 이때는 CO2가 발생합니다. CO2. 그럼 어떤 애들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야? 대리석, 석회암, 조개껍질, 달걀껍질 이런 애들이 탄산칼슘이 성분이거든. 그래서 조개껍질에다 염산 떨어뜨리면 조개껍질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산성비 내린다 그러잖아. 대리석 조각에 산성비 내리면 대리석이 녹아 없어지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대리석이 부식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지? 뭐 굳이 화학 반응식으로 선생님 하나 써줄까? 요거는 앞에 산화환원에서 했으니까 안 쓴다면 얘는 쓰는데 CaCO3하고 예를 들어서 염산이 만난 거야. 염산이. 그러면 자, CaCl2라는 수용액이 남게 되고 여기다 2 붙여야 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물이 만들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까지는 못 쓴다 하더라도 그냥 얘랑 만나면 이산화탄소 생기는구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돼요. 다섯 번째는 자, 이것도 지시학 우빈이가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지? 우리 지시학이라고 그래서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준 약들이 있지. 자, 그런 지시학들을 떨어뜨렸을 때 염산에 떨어뜨리던 질산에 떨어뜨리던 황산, 아세트산, 탄산에 떨어뜨리던 같은 종류의 지시학이면 같은 색깔이더라. 그지?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색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 산성 용액 떨어뜨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염산도 노란색, 황산도 노란색, 질산도 노란색 뜨더라고요. 다 공통된 색깔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여기 지금 5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런 성질들이 얘네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난다. 근데 염산하고 질산이 똑같지 않으니까 공통된 성질도 있지만 얘네마다 성질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자, 그거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냐? 바로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 뒤에 뭐가 다 달라.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지? 자, 수소이온에 의해서는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음이온에 의해서는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특이성이라고 그래. 특이성. 특이성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산을 또 2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 여기 지금 쓴 5개 갖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눠. 그래서 얘네 셋은 강한 산 이렇게 강한 산. 밑에 두 놈은 약한 산 이렇게. 또는 줄여서 얘는 강산, 약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냐? 그러니까 산성이 강하다 이런 뜻이고 산성이 약하다. 그럼 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얘 때문에 나타난다고. 얘 때문에. 그럼 산성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수소이온이 많다, 적다 이거야. 그럼 같은 양을 물에 녹여도 얘가 수소이온이 많다는 거야. 자, 녹는 거하고 이온화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럼 똑같은 양을 녹여도 얘네들은 강한 산이라 부르는 애들은 내가 예를 들어 100개를 녹였어. 그럼 그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는 거야. 녹은 애들 중에 거의 100%가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 강한 산이야. 그러면 자, 내가 요 입자를 100개를 녹여서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몇 개 존재해? 100개 존재하는 거지. 염화이온도 100개가 존재해. 총 200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 내가 물에 100개를 녹였어. 100개는 다 녹았어. 근데 그 녹은 100개 중에 1개만 이온화가 돼. 그러면 수소이온 몇 개 존재해? 1개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여기다가 똑같은 뭐 물의 양이 똑같아. 여기다가 염화수소, 염산을 100개를 녹여. 그러면 그는 100개가 다 이온화가 돼서 수소이온이 100개가 존재하고 염화이온도 100개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세트산이다 그러면 아세트산은 내가 똑같이 100개를 녹여도 100개는 다 녹는데 그 중에 1개만 이온화가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몇 %야? 녹은 애들 중에 몇 프로 이온화 되느냐니까 100개 중에 하나니까 1% 정도 되겠지. 그러면 수소이온 하나에 아세트산 이온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9개는 그냥 녹았으니까 분자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이온화 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그냥 녹아만 있는 겁니다. 녹아만. 이런 애들이 약한 산인 거야.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온이 존재하면 일단 전류가 통하지. 누가 전류가 더 잘 통해? 얘는 이온이 2개밖에 없고 얘는 200개가 있으니까 얘 전류가 더 잘 통하지. 그러니까 얘도 전류가 통하긴 통하는데 되게 약하게 통하지. 그래서 강한 산은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이제 강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한 산은 통하긴 통해. 2개 있으니까. 근데 전류가 매우 삐리삐리해. 약하게 통한다. 그래서 약전해질 또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풍선을 씌웠어. 이렇게 풍선을 씌워놓고 금속 집어넣었어. 여기서. 그럼 얘는 이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되는 거잖아. 얘는 100개고 얘는 하나야. 누가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해? 얘겠지. 그래서 만약 풍선을 뒤집어 씌워놓는다고 하면 얘는 풍선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거고 얘는 풍선의 크기가 작겠지. 초반에는. 금속을 넣자마자 이렇게 돼.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냥 같아져. 왜 그럴까? 얘는 이 100개가 전부잖아. 전부 그냥 한 번에 다 기체가 돼버려. 근데 얘는 하나가 되지. 그럼 또 남아있는 분자 중에 하나가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밖에 안 생기고 얘는 100개가 생기지만 100개가 다 수소기체가 되고 얘는 하나가 수소기체가 되지만 야금야금 계속 한 개씩 생긴다고. 남아있는 분자가 있으니까. 이거가 사라지면 얘가 또 하나가 이온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녹여놓은 건 똑같이 100개였으니까 나중에 가면 크기는 같아지는데
금속을 넣자마자는 요런 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을 강한 산과 약한 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산은 강전의 질이고 초반에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한다. 약한 산은 약전의 질이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긴 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적게.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 그 양은 같다. 그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산성,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수소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잖아. 이 산성이라는 성질이. 그럼 그게 수소 때문에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거기 프린트 아래쪽에 보면은, 자, 산성의 확인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산성이라는 성질이, 우린 지금 결과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수소이온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만, 수소이온 때문인지 확인하는 실험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빈이 네가 몰라. 산성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나타나는지, 얘 때문에 나타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해본다고 치는 거다. 거름 종이를 하나 이렇게 준비합니다. 거름 종이. 거름 종이 하나 준비해. 양쪽에다가 집게를 딱 집어. 딱 집어. 자,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딱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줘.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종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거름 종이에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 거름 종이에 전기가 통하게 하려고 이 거름 종이를 산두 전해질이다만 다른 종류의 전해질 수용액에다가 적셔줘. 전해질 수용액에.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 수용액에 적셨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 종이 표면이 젖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젖어 있는 물 안에는 질산칼륨이 녹아 있으니까 거기에 칼륨이라는 이온도 존재할 것이고 질산 이온이라는 이온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걔네들이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걔네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을 하나 딱 올려놔. 근데 무슨 실이냐면, 예를 들어서 염산에 적신 실이야.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이렇게 하나 딱 올려놓으면 이 실 안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존재해? 수소이온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염화이온도 이렇게 존재를 할 거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전원 딱 연결을 한 거지. 그럼 이제 이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통하겠지?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극 쪽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붉게 변해가더라, 이거. 붉게. 그러면 보세요. 양이온에 해당되는 수소이온과 칼륨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그리고 음이온에 해당되는 질산이온하고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니까 일단 이 얘네들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수소이온이나 칼륨이온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걸 텐데, 만약에 칼륨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했다고 쳐보자고. 이거 그대로 두는데 거름 종이를 질산 나트륨에다가 적셔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라고 하면 얘를 질산 나트륨하고 이게 나트륨 이온이 되니까 색깔이 안 변해야 되겠지. 근데 질산 나트륨으로 바꿔도 변해. 그 얘기는 누구 때문인 거다? 수소이온 때문인 거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산성이라는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산성을 확인하는 실험. 그래서 산성이라는 것은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참고로 얘네마다 다른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염기는 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산하고 이온화 되는 거 이거 확인하면 다 비슷해. 그지? 염기라고 하는 물질만 다른 것 뿐이겠지. 그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염기. 그지? 염기. 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염기도 이제 정의가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이라는 걸 내놓으면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죠. 염기. 자, 참고로 산은 엑시드라고, 산은 엑시드라고 하고, 염기는 이제 베이스. 그래서 어쨌든 염기는 마찬가지로 물에 녹였을 때
어떤 걸 내놓으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면 그럼 얘네들 한글 이름으로는 수산화 모시기 하면 다 염기야. 수산화 모시기. 그지? 뭐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 화학식으로 NaOH라고 쓰고.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OH를 가지고 있어요. OH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지?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KOH 수산화 칼슘 CaOH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이거 외에도 뭐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있고 수산화 알륨이라는 거 다 염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암모니아는 좀 특이하지 않니? 뭐가 없어. OH-를 내놓으려면 OH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OH가 없지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 이 정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거든.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염기야. 근데 어쨌든 얘도 염기는 염기야. 게다가 얘를 물에 녹이면 OH-가 생겨. 물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서 생기게 되거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식 한번 적어봅시다. 이온화식. 그래서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KOH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CaOH2는 Ca2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뭐야? NH3는 사실 얘가 자체로는 없고 물하고 만났을 때 이제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는 것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나뉘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뭐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적진 않을게. 얘도 똑같다? 얘도 지금 보면 요거 그냥 우리가 입자 하나라고 치면 사실 이제 이온 결합이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OH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애들은 일가염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긴 애들은 마찬가지로 이가염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보면 어때? 공통적으로 물에 녹였더니 수산화 이온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된 이온 때문에 얘네들에게서는 공통된 성질 나타난다 이거지. 염기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뭐겠어?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야. 염기성. 뭐 얘기 쭉 적겠다만. 그럼 또 얘네들은 뭐가 다르지? 양이온의 종류는 다 다르지. 그럼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얘네들마다 다른 성질이 나타나니까 특이성 이렇게. 아까 산하고 똑같지. 자, 그러면 염기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 공통된 성질 뭐 첫 번째 마찬가지 맛을 보면 산은 신맛이 난다면 얘는 쓴맛이 납니다. 쓴맛. 얘도 마찬가지. 이거 원액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은 죽어. 근데 어쨌든 뭐 특히 얘네들이 이제 비누의 성분으로 좀 쓰이거든. 그래서 왜 우리 비누 칠하다 이렇게 입에 묻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 되게 쓰잖아. 그치? 그거 쓴맛이 납니다. 자, 두 번째로 얘도 아까 산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수용액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전류를 통하게 해줘요. 똑같이 뭐다? 수용액에서 전류를 통한다. 그러면 얘도 산과 마찬가지로 뭐다? 전해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해질. 전해질. 세 번째는 아까 산은 금속하고 만나면 수소기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염기들은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봐봐. 대부분 이건 무슨 얘기야? 반응하는 금속도 있단 얘기죠. 그지? 뭐 그것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뭐 철저하게 학교 내신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기에 이렇게 나온 거지. 염기는 모든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란 얘기야. 그래서 쓴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야. 얘는 왜 먹으면 안 되냐?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원액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 단백질. 아니 단백질 녹이는 거랑 먹는 거랑 무슨 상관? 원액을 먹자. 양잿물이라고 하지. 양잿물 들어봤니? 양잿물 먹으면 죽는다거든. 그게 얘거든. 얘 원액이거든. 우리 몸속 내장기관이 다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내장기관이 녹아내려요. 그지? 먹으면 절대 큰일 나고. 선생님 근데 저 비누칠하다 비누 먹었는데 저 죽는 건가요? 그렇게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양이 조금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물론 먹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비누의 재료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누칠을 했을 때 미끌거리는 이유가 바로 뭐야? 그 비누에 들어있는 염기 성분이 단백질을 녹였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거야. 비누의 성분을 쓰여. 그 다음에 우리 세면대가 예를 들면 막혀서 물이 잘 안 내려가지. 대부분 막히는 원인의 90% 이상은 머리카락 때문이야. 머리카락의 주성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락스라는 걸 이렇게 부어놓지. 그 락스에 염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염기 성분이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녹이니까 머리카락이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그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뚫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 같은 거에 염기가 쓰이는 이유가 바로 단백질을 녹이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지. 그지? 자, 다섯 번째. 얘도 똑같아. 물론 아까 산하고는 다른 색깔은 나타나겠다만 동일한 지시약들을 떨어뜨렸을 때 변하는 색깔이 다 똑같다. 염기들끼리는.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 물론 아까 산성일 때와는 다른 색깔이겠지. 예를 들어 BTB는 무슨 색깔이 돼야 돼?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색이 나타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용액 떨어뜨리면 푸른색으로 변해버리고. 그지? 물론 이제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 그지? 그리고 뭐 저기 또 있나? 메틸 오렌지는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뭐 이거 다 암기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는 공통되게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이온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이온에 의해서는 얘네들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특이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 여기 적은 4개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 적은 3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은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라 그래. 또는 강염기 이렇게 얘기해. 강염기. 얘는 약한 염기 또는 약염기 이렇게 얘기해. 자, 나누는 기준은 똑같은 거야. 물에 녹은 애들 중에 이온화가 대부분 되면 강한 염기, 녹은 애들 중에 거의 이온화가 안 되면 약한 염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 잘 녹는다고 이온화가 잘 된다는 게 아니야. 그거랑 전혀 별개야. 그러니까 100개를 녹였는데 10개만 녹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녹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 몇 %지? 그러면 강한 염기야. 실례로 수산화칼슘 물에 잘 안 녹아요. 물론 이 수산화칼슘 물에 녹인 그 수용액을 우리가 석회수라고 불러. 근데 100개 녹이면 예를 들어 10개 녹아. 근데 그 녹은 10개는 다 이온화가 돼. 녹은 애 중에 몇 프로 이온화 되느냐 가지고 나누는 거야. 반면에 암모니아 물에 대단히 잘 녹거든. 물에 잘 녹는데 아무리 많이 녹인다 한들 그 중에 정말 한 1, 2%밖에 이온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기준으로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 구분하는 거고, 그러면 강한 염기가 어때? 약한 염기에 비해서 동일한 양을 녹였을 때
이온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훨씬 더 잘 통하지. 그래서 강산이나 강염기는 둘 다 강전의 질인 거야. 약산과 약염기는 둘 다 약전의 질이 되는 거지. 약전의 질. 그죠? 약전의 질. 이렇게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염기도 마찬가지야.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자 이거지. 그지? 확인해보자. 자, 염기성의 확인. 자, 이것도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했다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본다고 치는 거지. 어떤 놈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가? 아까 산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름종이 준비하고 거름종이 종이 통하게 하려고 전해질 수용액에 적셔 놓습니다. 거름종이를 자, 전해질 수용액에다 적셔 놨어. 자, 똑같이 전해질 수용액은 질산칼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칼륨이온 존재하고 질산이온 이렇게 표면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게 집어서 자, 한쪽은 플러스극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다는 집게 집어서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이제 이 이온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지. 그럼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뭐야?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집어서 같이 올려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실을 올려놓는 거야. 그럼 이 실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트륨 이온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존재해? OH-가 존재를 하겠지. 여기다 썼다면 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존재. 여기 다 존재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플러스극 쪽으로 푸른색으로 변해가더라. 이거 플러스극 쪽으로 이렇게 팍 변해가더라. 그럼 여기서도 질산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둘 다 플러스극 이동하거든. 질산이온은 여기 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르게 분포하고 있겠지. 수산화이온은 요 실에만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칼륨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은 마이너스극 이동하겠지. 그럼 일단 플러스극 쪽으로 색깔이 변했다고 했으니까 얘네 때문은 아닌 걸로.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라고 하면 얘를 다른 이온으로 바꾸면 색깔이 안 변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했을 때. 근데 얘를 다른 걸로 바꿔도 예를 들어서 뭐 질산 말고 뭐 황산칼륨이라고 하자고. 황산으로 바꿔도 안 변해. 똑같이 변해 그냥. 그럼 결국 누구 때문인 거다? 아, 수산화 이온이란 녀석. 이 수산화 나트륨 이 적신 실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플러스고 색깔이 변해간 거구나. 아,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염기성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번 주차의 가장 핵심은 뭐다? 얘야, 얘. 얘를 하려고 지금 산과 염기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